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주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주식 플러스 여러분들의 계좌의 수익에 수익을 더하는 시간으로 찾아왔는데요.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재나, 아나운서 유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작에 앞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요. 투자를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 어떻게 여러분들의 계좌에 수익 차곡차곡 쌓아줄지 알아봐야겠죠. 현정 아나운서와 자세한 이야기 만나보시죠. 네, 저희 코주부 2부 주식 플러스 시간에서는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계좌에 정말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간단한 종목 상담부터 오늘 하루 증시를 이끌었던 이슈까지 함께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또 방송 말미에는 알짜배기 히든 종목으로 우리 멘토님께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또 풍성하게 만들어주신다고 하니까요. 저희 방송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타고 노란 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QR코드 스캔만 하셔도 이미정 멘토님의 노란 톡방 바로 입장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 중에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할 멘토님 바로 인사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정말 매수 매도 타이밍을 칼같이 노란 톡방 안에서 실시간으로 잘 잡고 계셔서 네. 여러분들께 소통의 왕이라는 별명까지 붙을 정도라고 합니다. 노란 톡방 안에서만큼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24시간 대기조 우리 이미정 멘토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멘토님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마다 유망주를 발굴해서 수익을 창출해 드리고 있는 이미정입니다. 오늘도 제가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많이 챙겨왔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노란톡방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멘토님이 노란톡방 안에서 네. 그렇게 소통을 잘해주신다고 해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또 점심 식사도 챙기고 저녁 식사도 세상에. 챙기고 또 네. 아침 인사까지도 자 이런 멘토님이 또 없죠. 안 계시죠? 자 이렇게 하나하나 여러분들 챙겨드리는 우리 이미정 멘토님과 함께 전략 잡아갈 수 있는 방법이 하단에 있는 QR코드로 열려 있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하셔서 링크 타고 지금 바로 입장을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 밑에 있는 QR코드는 방송 중에만 열려 있습니다. 네. 방송이 끝나면 문이 닫히니까요. 그 전에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미정 멘토님 노란톡방 안에서는 어떻게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수익 내고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이미정 멘토님의 노란톡방 주요 수익률 한 종목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NW입니다. KNW 짧은 기간 안에 두 자릿수 수익률 기록해 주셨는데요. 15.06% 수익이십니다. 오스코텍 역시나 또 아스코 관련주로 떠올랐던 종목이었죠. 또 최근에 5월 달에 매수를 해주셨네요. 12.61% 수익 달려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로 14.54% 잡아주셨고요. 유니테스트 7.23% 그리고 솔트룩스로도 12.85% 수익 챙겨주셨네요. 이미정 멘토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QR코드로 활짝 열려 있고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하신 뒤에 입장하셔서 이런 수익률들 함께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하나 수익률 멘토님께서 타점 확실하게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방송 중에 타점을 잡아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노란톡방 안에서 장중 대응을 위한 타점 안내가 나가고 있으니까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멘토님께 한 종목씩 좀 여쭤봐야겠죠. 먼저 첫 번째 종목 KNW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종목 15.06% 수익률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종목 또 M&A 인수 확정 소식에 크게 슈팅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 멘토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네, KNW가 전자부품 그리고 디스플레이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부품 소재를 전문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최근에 KNW 개별 이슈가 발생하면서 지난 5월 26일에 장대 양봉이 나타났습니다. BGF 그룹에서 이 KNW의 인수를 확정지은 이슈였는데요. 총 1,100억 원 넘게 투자를 해서 이 KNW를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사업을 진출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또 앞으로도 사업 다각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협력을 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이 KNW가 반도체 2차전지 소재 사업 영역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BGF 측에서도 이 소재 분야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수를 확정지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사업의 영역이 더욱더 늘려나갈 거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이날 5월 26일에
한번 크게 시세가 나와줬기 때문에 제가 이날 매도를 했고요. 그래서 시초가 장 시작하기 초반에 바로 주가가 크게 올라줬기 때문에 2차 목표가까지 달성을 해서 청산을 했습니다. 네. K&W가 한번 고점을 확인한 이후에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다 빠졌습니다. 27일에 상승 나온 바로 다음 날이죠. 이날에도 주가가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윗꼬리를 달고 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단 하루 만에 이 박스권의 상단에서 하단까지 내려온 상태인데 앞으로 사업 영역도 점점 늘려나갈 계획이기도 하고 이제 이 BGF 그룹이 인수를 했기 때문에 더욱더 이 실적 부문에서 상향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서요. 이 K&W의 추가적인 매매 전략 제가 노란톡방 안에 입장해 주시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BGF 그룹의 인수 소식과 함께 올라왔던 K&W 우리 멘토님께서 짧은 기간 안에도 두 자릿수 수익률 기록해 주셨습니다. 앞으로의 전략도 노란톡방 안에서 더욱더 상세하게 챙겨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QR코드 타고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종목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무래도 내일 야스코가 열리는 만큼 좀 제약 바이오주들에 대한 관심이 좀 시장에서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멘토님도 오스코텍으로 12.61% 수익 잡아주셨고요. 이 종목 또 어떤 포인트가 있었을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스코텍이 제약바이오 관련주인데요. 이제 미국의 이 암학회, 아스코가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오늘도 제약바이오 관련주 이 아스코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열릴 많은 학회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강세 보여줬습니다. 이 오스코텍도 그래서 지난주부터 아스코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세 지속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제가 우선 2차 목표가까지 도달을 했기 때문에 보유 종목에서는 제외를 했습니다. 제약바이오 관련주 중에서도 임상 관련해서 이슈가 계속 살아있는 종목인데요. 대표적인 파이프라인이 올해 본격적인 성과를 확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마리포사라는 신약인데 이 마리포사가 올해 임상 3상 최종 분석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 마리포사 관련된 임상 3상 결과 확인을 하시면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지 그 여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번 올해 말에 이 마리포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약들의 최종 분석이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 기대감이 이번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더욱더 크게 반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더욱더 실적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종목이고요. 오스코텍 지금 주가 흐름 봤을 때 지난 1월에 저점을 확인을 했어요. 16,000원 구간에서 저점을 확인을 했고 보시면 박스권 상단과 하단을 반복하다가 이 구간에서도 다시 한번 횡보가 나와줬습니다. 횡보하다가 이제 갭을 띄우면서 4월에 급등하기 시작했고요. 13일에 27,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여기서 다시 조정받고 횡보했습니다. 지난 흐름을 봤을 때 횡보한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 패턴이 나와줬기 때문에 지금 다시 상승세 나타내주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 아스코 이슈가 아직 살아있는 종목이고 또 아스코에서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임상 1상 관련해서 결과를 발표한다라고 하니까 이 오스코텍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스코텍 상세한 전략 역시 제가 노란톡방 안에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상세한 전략 같은 경우에는 노란톡방 안에서 우리 멘토님이 장중 대응과 함께 또 꼼꼼하게 챙겨주고 계신데요. 장중에도 우리 이미정 멘토님과 함께 내 투자 종목에 대한 전략을 더욱더 심도 있게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지금 40분 남아 있고요. 방송 중에만 열려있는 QR코드니까요. 지금 입장하신 뒤에 편안하게 시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발 이슈로 인해서 최근에 국내 증시의 반도체주 관련주들이 훈풍을 불고 있습니다. 해당 종목 역시도 이수페타시스 우리 멘토님이 확실한 타점 잡아내셨고요. 14.54% 수익률 보유하고 계십니다. 해당 종목에 대한 리뷰도 여쭤봐야겠죠. 멘토님 이수페타시스 부탁드립니다. 네, 이수페타시스도 기술주이기도 하고 AI 관련해서 엮여 있는 종목인데요. 최근에 AI
훈풍도 불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그 전에 이 수페타시스 개별 이슈도 있었습니다. 이 기업에서 1,200억 원 가량을 투자해서 공장을 신설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로 인한 실적 개선 기대감 계속해서 살아있는 상태고요. 이 수페타시스가 인쇄 회로 기판인 PCB를 전문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생산용 AI의 수혜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라우터와 스위치, 서버 이 분야에서 업그레이드한 수요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PCB 그리고 AI 관련해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하기도 하고요. 연간 실적 봤을 때도 매출액이 증가할 수 있을 거라고 증권사에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우선은 고객사를 이미 다수 확보를 했지만 앞으로도 다변화된 성과를 지속하기 위해서 이 매출의 안정적인 대형 고객사를 5개로 더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앞서서 1,200억 원을 투자를 해서 공장에 투자한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올해 신규 공장을 4개씩이나 추가적으로 증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증설이 완료되는 시기가 내년 하반기라고 해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이 이슈가 계속해서 주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또 중국의 법인 분야에서도 이 실적 개선 추세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생산 능력 관련해서도 영업이익 매출 모두 증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수페타시스가 인공지능 AI 관련주인데 최근에 엔비디아에서 호실적 발표하고 2분기 컨센서스, 이 가이던스까지 모두 다 긍정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가 그 영향 받으면서 제가 청산을 하긴 했는데 청산한 이후에도 주가가 지금 우상향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보시면 지난 1월 3일에 저점인 5,000원 구간에서 지금 10,000원을 넘어서서 주가가 상승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이미 돌파를 했고 지금은 더 많이 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 이 이수페타시스 포트폴리오 리스트에서는 제외를 했지만 지금도 더 잘 가고 있는 종목이어서 계속해서 주가 추이 보면서 진입해도 되는 시점에 제가 노란톡방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수익을 냈지만 계속해서 주가 상황을 체크하고 올라갈 수 있는 타점, 그 포인트를 잡아내신다고 합니다. 이 수페타시스 아직 살아있는 모멘텀 속에 AI라는 정말 뜨거운 섹터 테마주로 묶여 있죠.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나는 이 엔비디아 발의 훈풍으로 AI 반도체 꼭 하나 챙겨야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단에 있는 QR코드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만 대셔도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가 열립니다. 해당 링크 타고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면서 계속해서 반도체주들이 좀 날개를 달고 있습니다. 우리 멘토님께서도 반도체 관련주들 상당히 많은 수익률 잡아주셨는데요. 이 종목도 또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유니테스트 멘토님께서 짧은 기간 안에 또 7%가 넘는 수익률 챙겨주셨어요. 어떻게 또 포인트 잡으셨는지 그리고 아직까지 보유 중인 종목으로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의 대응 전략까지 함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유니테스트가 반도체 검사 장비를 전문적으로 제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드렸던 이 엔비디아 훈풍을 이 유니테스트도 이어받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엔비디아가 1분기에도 실적 서프라이즈 달성했지만 오는 2분기 그리고 하반기까지는 더욱더 이 AI 시장 성장세에 힘입어서 주가도 상향할 수 있고 그리고 기업의 실적까지 성장세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엔비디아가 최근에 이 AI 슈퍼 컴퓨터를 이제 신형으로 개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관련주들이 지금 계속해서 동반 강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니테스트도 이 반도체 관련주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긍정적인 이슈에 영향을 받은 것 같고요. 유니테스트는 아직 1차 매도만 한 상황이고 지금 최근에 주가가 이 박스권 돌파하고 계속해서 올라가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장기간 계속 박스권 내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다가 지난 1월 3일에 저점 확인하고 계속 이 부근에서 한번 저항을 받고 떨어졌다가 최근에는 이 2차 저항선이죠. 15,000원 구간까지 돌파를 해서 계속해서 상승세 지속하려는 흐름 나타나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니테스트 반도체 관련주들은 이제 여름에
미리 진입을 해준다면 하반기에 더욱더 업황이 개선되면서 주가도 추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지금 유니 테스트가 최근에 올랐기는 했지만 네. 여전히 박스권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시점에서 또 진입을 한다면 충분히 하반기까지 더 수익 챙겨가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까지 수익을 노려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여러분 아직 시간 남은 거겠죠? 여러분들이 챙겨갈 수 있는 하반기 전략까지 만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 하단에 있는 QR코드로 열려 있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만 하셔도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게끔 링크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종목이 되겠네요. 이 종목 솔트룩스입니다. 12.85% 수익입니다. 해당 종목 역시도 AI 관련주로 우리 멘토님이 정말 나이스한 위치에서 잡아주셨다고 하거든요. 자세한 이야기 멘토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트룩스도 인공지능 AI 관련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최근 이 엔비디아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 종목이고요. 인공지능 제품군의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앞으로 하반기에 더욱더 실적 증가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으로부터 레퍼런스를 확보한 인공지능 기업인데요.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이 솔루션을 전문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 대화형 AI 기술과 증강 분석 기술에 기반을 해서 제품 4개씩으로 구분을 해서 매출액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기관 그리고 금융기관 중심으로 레퍼런스 확보를 해서 앞으로도 이 구독형 AI 서비스를 출시해 사업을 더 다변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최근에 신규 제품군이 다수 출시가 되면서 솔트룩스가 긍정적인 영향 이어받은 것 같은데요. 플루니 워크센터 그리고 플루니 스튜디오를 출시를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매출처의 다변화 기대가 되는 상황이에요. 이 플루니 워크센터가 AI를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해서 고객의 요구사항을 해결해주는 영역을 지원하고 있는 기능을 하는 플랫폼입니다. 뿐만 아니라 플루니 스튜디오도 가상인간을 생성을 해서 콘텐츠 제작을 지원해주고 있는 편집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제 가상인간 생성으로 인해서 기업 교육 그리고 강연에도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출시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분야에서 매출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지난해에는 이 솔트룩스가 적자를 지속을 했는데 이번에 구독형 서비스들이 출시가 됐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긍정적으로 실적에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AI 제품군 다변화로 인해서 증권사에서도 흑자 전환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유료의 구독료 수취하는 서비스도 다수 출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힘입어서 수익성 재고 동반된 외형 성장세 이어가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솔트룩스 주가 흐름 봤을 때 이 종목 역시 일단은 2차 목표가까지 도달을 해서 매도를 했는데 보시면 전 고점이 4만 원을 뚫어줬습니다. 4만 원 뚫어줘서 올라갔다가 다시 주가가 이 하단 구간까지 내려와서 이 거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구간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2만 원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 버텨준다면 다시 전 고점 부근까지 올라가 줄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AI,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 계속해서 이슈와 동반된 상승세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이 솔트룩스도 인공지능 관련주들 중에서 크게 수혜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AI 인공지능 관련주, 뭐 반도체 관련주부터 제약바이오주까지 우리 멘토님께서 다양한 종목군 안에서 수익률들 빵빵하게 챙겨주고 계시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이미정 멘토님의 수익률 정리해 보시죠. 이미정 멘토님의 노란톡방 주요 수익률입니다. KNW로 15.06% 수익 달려가고 계십니다. BGF그룹의 인수 확정 소식에 올라왔던 종목이었는데요. 매수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최근 수익률을 짧게 매수 타이밍 그리고 매도 타이밍 짧은 기간 안에 수익률 크게 챙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스코텍 12.61% 달려가고 계시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스코의 기대감에 올라온 제약바이오 종목이었습니다. 이수페타시스 14.54% 그리고 유니테스트 7.23% 반도체 관련주들 엔비디아 수혜를 입고 올라온 종목들 빼놓지 않고 챙겨주셨고요.
솔트룩스로도 12.85% 달려가고 계시네요. 이미정 멘토님의 노란톡방 주요 수익률 정리해봤습니다. 이렇게 우리 멘토님과 함께라면 여러분들께서도 어려운 시장을 수익률로 이겨갈 수 있는 방법들 함께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저희 방송 30분 남아 있습니다. 30분 동안에만 열려있는 QR코드 지금 바로 찍고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의 포트를 관리할 수 있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슈 속에 업종이 있고요. 업종 속에 종목이 있습니다. 이 이슈 속의 종목으로 여러분들 수익률 챙겨갈 수 있게끔 관심 종목으로 멘토님이 잡아드리고 있는데요. 모두 준비되셨을까요? 네. 자, 이슈 속의 종목이 이슈! 멘토님 첫 번째 이슈 어떤 이슈일까요? 네, 첫 번째 이슈, 오랜만에 계속해서 상승세 나타내주고 있는 제약바이오 업종입니다.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올해 초반에는 쉬어가다가 이제 아스코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최근에 강세 이어가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은 아스코뿐만 아니라 이 제약 관련주의 상위 5개 그룹에서 실적 성장할 거라는 기대감이 지속이 되면서 관련주들 다시 빨간불 켜줬습니다. 국내 상위 5개 그룹 중에는 삼성바이오, 그리고 셀트리온, 또 SK바이오팜, 유한양행, 한미약품이 있는데요. 이 5개 그룹에서 올해 실적이 올해를 기점으로 더욱더 크게 성장할 거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매출액이 5개 그룹 합산해서 10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조 원에 불과했는데 오는 24년 그리고 28년까지 봤을 때 23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7조 원 이렇게 큰 수치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오늘 움직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앞서 계속 언급을 해드렸던 세계 3대 암학회 중 하나인 미국 임상종양학회 아스코가 내일부터 6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스코 관련해서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최근에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이슈도 오늘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고요. 이 아스코뿐만 아니라 미국의 바이오 USA도 6월 5일, 8일까지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이것도 있고, 그리고 또 유럽의 루마티스 학회도 6월 3일까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이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 이슈가 계속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초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 중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으로 ST팜 골라봤습니다. ST팜. 네, 이 ST팜이 mRNA 치료제뿐만 아니라 이 다양한 의약품을 위탁 생산하고 있는 업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매출 증가로 인해서 원가율이 개선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현재 생산 중인 이 고지혈증 치료제의 처방까지 확대가 되면서 수주가 추가적으로 진행될 거라는 가능성도 시장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계속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초에 이 FDA 승인이 예상이 되는 혈액암 치료제, 또 현지 고객사 물량 확대로 인해서 이 분야에서도 추가적으로 수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수주가 증가하면 이 기업의 주가도 함께 상승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올해 말 그리고 내년 초까지 주가가 우상향할 수 있는 모멘텀 살아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영업이익률 계속 상승세에 이어가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 중에서 주목할 만한 기업으로 ST팜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 제약바이오 아무래도 지금 시국이고 맞아요. 또 여러분들 이제 학회에 대한 이슈 때문에 더욱더 관련주로서 부각을 받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ST팜에 대해서 난 조금 더 궁금하다. 우리 멘토님과 함께 ST팜 대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방송 중이 장중이 아니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을 잡아드릴 수가 없어요. 이 ST팜 지금 당장 내일 시초가에 매수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란톡방 안에서 관심 종목으로 체크해 두시고 멘토님께서 타점 잡아주실 때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QR코드 활용할 수 있는 시간 이제 25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우리 멘토님께서 요즘 정말 떠오르는 이슈로 챙겨 오셨다고 하는데요. 요즘에 그 무선 충전기 허가제가 폐지가 되면서 이 관련주들이 조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멘토님께 자세한 이야기 여쭤볼게요.
네,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 다시 한번 상승세 보여줬는데요. 이제 이 전기차 무선 충전기 허가제가 폐지가 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 오늘 동반 상승세 나타내줬습니다. 과기부에서 이 전파 응용 설비 유형의 고시를 개정을 했는데 여기에 이 전기차 무선 충전기 허가제 폐지안이 담겼습니다. 원래는 이 전기차 그리고 전동 킥보드를 위한 무선 충전기를 설치할 때마다 정부의 허가를 거쳐야 했는데요. 이제 이르면 7월부터 이 적합 인증 제품을 전국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한 번만 인증을 받아도 된다라고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충전기도 자유롭게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 강한 상승세 보여준 것 같고요. 이뿐만 아니라 현대차에서는 미리 무선 충전기를 제네시스라는 모델에 탑재를 한 상황이에요. 무선 충전 산업 활성화에 대비를 해서 선제적으로 제도 기반 조성 효과를 기대를 했기 때문에 미리 대응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카쉐어링 업체와도 협력을 해서 전국에 20여 곳 이상의 무선 충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킥보드 업체들도 무선 충전을 사용하기 위해서 중요한 인프라로 준비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인프라 확산에 속도가 붙으면서 이 상용화 속도까지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또 미국의 부채 한도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잖아요. 장중에 미국의 하원이 부채 한도 합의안을 처리했다라는 이슈가 전해지면서 우려도 좀 해소가 돼서 이 부분도 전기차 관련주들에 긍정적으로 작용이 된 것 같고요. 이뿐만 아니라 5월 한 달 동안 중국의 한산 리튬 스팟 가격이 57%를 상승했다라는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상승할 수 있는 이슈가 여러 개 전해진 것 같아요. 이 전기차용 2차전지 사용량의 절반이 중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4월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하기도 했고요. 또 소재, 광물 수급 개선세가 국내 소재 기업 이익률의 반등까지 함께 이끌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 업체들도 판매량 증가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속에 오늘 관련주들 강세 보여줬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 M+를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M+가 파우치형 2차전지의 조립 공정 장비를 전문적으로 제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 해외 고객사가 다변화되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외형 성장세가 올해에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수익성이 동반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난 1분기에는 매출액이 지난해와 대비했을 때 149% 넘게 증가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흑자 전환했기 때문에 이 1분기에도 실적 서프라이즈 달성을 했지만 오는 2분기에도 이 긍정적인 실적 성장세 이어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본격적으로 경영 정상화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 M+가 1분기를 기점으로 더 우상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리튬 인산철 배터리 사용이 확대가 되면서 이 M+가 이에 따른 수혜에 입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2차전지 핵심 원료가 리튬이기 때문에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여서 이 사용이 확대가 된다면 M+가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에 입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해외, 유럽, 그리고 일본에서 이 수주가 증가하면서 수익성 함께 동반 상승세 나타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해외 배터리셀 업체로 고객사를 다변화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슈 살아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2차전지 장비 업체들이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좀 그 전 상승폭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기도 해서 제가 오늘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 M+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전기차 무선 충전기 허가제가 폐지가 되면 아무래도 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국에 조금 설치가 용이해지면서 관련주들이 조금 시장의 주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관련주들 흐름 아주 좋았고요. 우리 멘토님께서도 M+ 관심 종목으로 눈여겨보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관련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함께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지금 20분 정도 남아 있고요. 20분 안에만 열려있는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야 우리 이미정 멘토님의 자세한 전략까지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 이슈도 살펴봐야겠죠. 이 이슈로 말할 것 같으면 정말 모든 분들이 리오프닝 하면 바로 떠오를 이슈가 아닌가 싶어요. 세 번째 이슈 멘토님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이슈로는 화장품 테마입니다.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최근에 계속 쉬어가는 흐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오늘 오랜만에 화장품 그리고 면세점 관련주까지 상승세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세 번째 이슈로 골라봤고요. 이 화장품 업종의 영업 환경이 이번 상반기와 비교했을 때 하반기에 더욱더 개선 폭이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반기에 주목할 부분으로는 오프라인 그리고 색조 또 비중국 로 증권사에서 꼽았는데요. 비교적으로 중소형 종목의 모멘텀이 다른 대형 업체보다 유리할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색조 종목에 대한 바스켓 구성을 중점적으로 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비중국 공략의 핵심이 될 중소형 브랜드를 보유한 업체들도 하반기에 다른 관련주들에 비해서 크게 수혜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대형 ODM 업체들의 경우에는 이 선케어 제품 위주로 수주 확대가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국내 그리고 중국 모멘텀이 강화되는 업체 위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화장품 관련주들 중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으로 한국콜마 골라봤습니다. 한국콜마, 네. 네, 이 한국콜마가 화장품의 ODM 그리고 제약 CMO 전문 업체입니다. 이 화면에도 나와 있듯이 ODM이 제조업자가 개발을 하고 생산을 하는 건데 주문자의 오더가 들어오면 설계부터 디자인까지 모두 다 처리해주는 방식이 ODM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콜마가 ODM 방식으로 계속해서 화장품을 개발을 해내고 있기도 하고요. ODM과 비슷한 단어가 이제 OEM이 있는데 이 OEM은 요청한 대로 생산을 하고 납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OEM이 자체 개발 기술력 없이 생산만 하는 건데 이 ODM 같은 경우에는 이 업체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비교적으로 이율이 높고 또 판매량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위탁 생산 기업들 중에서도 OEM보다는 ODM이 더욱더 실적 증가세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제약 CMO 전문 업체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CMO가 대형 제약사들이 많은 신약을 개발한 뒤에 생산은 하청 업체에게 맡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생산을 담당하는 업체를 CMO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 한국콜마에서는 화장품 관련해서도 개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헬스케어와 관련된 약까지 함께 생산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국내 선 제품을 중심으로 해서 올해에도 호실적 달성할 것으로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중국의 ODM 사업 부문에서도 이제 회복세 보여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고 또 용기 업체인 자회사 연우, 이 연우도 리오프닝 화장품 용기 업체잖아요. 네. 이 한국콜마의 자회사인데 연우와의 함께 실적의 시너지 효과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국콜마 다른 화장품 관련주들에 비해서 하반기에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더욱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올해 하반기까지 이 영업이익이 77% 넘게 증가할 거라고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로 인해서 국내 업황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 ODM 부문에서 실적 턴어라운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들 중에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국콜마까지 하반기에 주목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우리 멘토님께서는 관심 종목들, 업종별로 종목을 하나씩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관련주로 관심 종목 ST팜 꼽아주셨고요. 전기차 관련주 M+,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 한국콜마까지 관심 종목으로 짚어주셨는데요. 자세한 대응 전략은 노란톡방 안에서 더욱 꼼꼼하게 챙겨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갖다 대기만 하셔도 작은 링크가 뜹니다. 해당 링크 터치하시면 바로 이미정 멘토님의 노란톡방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방송 중에 함께 해보시기 바랄게요.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또 우리 멘토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위해서 또 알토란 같은 주식 교육 강의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최근에 다시 한번 또 실적 시즌이 돌아오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챙겨야 할 포인트들 자세히 짚어주신다고 하는데요. 주식 플러스 레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플러스 레슨 주제로는 실적을 한번 골라봤고요. 이 기업에서 1년에 4번 분기별로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지난 1분기에도 실적 발표된 기업들 중에서도 서프라이즈를 달성한 업체들 위주로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 실적 시즌에서 이 기업에서 발표하는 이 성적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바로 이 컨센서스입니다. 이 컨센서스가 시장의 예상치라고 해서 애널리스트들이 작성을 하는 예상 수치인데 시장에서 앞으로 향후에 이 기업에서 얼마나 더 실적이 상향할 수 있을지 추정하는 지수로서 실적 시즌에 가장 중요하게 확인할 수 있을 만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예상치를 위주로 가장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컨센서스보다 실적이 잘 나왔을 경우에는 호실적을 달성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실적이 이 컨센서스를 하회할 경우에는 부진하게 나타났다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이 유지되는 것보다는 개선이 되고 앞으로 향후 컨센서스까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할 때 주가도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매 분기마다 이 기업에서 이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 꾸준한 실적 업데이트를 기반으로 투자를 하실 때 더욱더 안전하게 수익 챙겨가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오늘 실적 발표에서 이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실적 추정치인 컨센서스가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매 분기마다 발표되는 실적에서 주가의 추이까지 앞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꼼꼼하게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실적을 왜 체크해야 하냐면요. 우리 기업에 있어 재무제표, 네. 여기에서 영업이익이 적자가 연속해서 나게 되면요. 뭐 거래 정지는 물론이고요. 더 심할 경우에는 상장 폐지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체크해 봐야 하는 게 바로 실적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기술적인 분석 사이에서 우리가 급등 타점 잡아내는 것도 멘토님과 잘 잡으실 수 있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끌고 가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멘토님 통해서 실적이 안정적인 종목, 그 안에서 끼를 가지고 급등 여력이 있는 종목들 충분히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너무 리스크 따라 또 우리 하이 리턴이라고 하는 이 수익률을 크게 얻을 생각에 너무 큰 리스크, 안전벨트 없이 덤비는 그런 투자는 조금 지양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바로 오픈토바 연결되어 있는 링크가 뜹니다. 해당 링크 타고 함께 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미정 멘토님의 노란톡방 주요 수익률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정 멘토님의 노란톡방 주요 수익률입니다. KNW로 우리 멘토님께서는 15.06% 수익률 챙겨주셨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BGF 그룹의 인수 확정 소식에 올라왔던 종목이었습니다. 5월 23일 매수 잡아주셨고요. 그리고 오스코텍, 아스코 관련주로 제약바이오주입니다. 12.61% 역시나 두 자릿수 수익률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수페타시스 반도체 관련주로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던 종목인데요. 14.54% 수익입니다. 멘토님께서는 계속해서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을 주신 만큼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앞으로의 대응 전략도 함께 챙겨가셨으면 좋겠네요. 뿐만 아니라 유니테스트도 반도체 관련주로 7.23% 수익 챙겨가고 계시고요. 솔트룩스 AI 관련주로도 12.85% 두 자릿수 수익률 챙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이미정 멘토님과 함께라면 여러분들 지금 보이시는 수익률들처럼 계속해서 내 계좌를 빵빵하게 굴려가실 수 있는 방법들이 노란톡방 안에서는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6월에 새롭게 또 공략해 봐야 할 종목들이 궁금해지실 텐데요. 우리 멘토님과 함께라면 6월 달에도 수익률 챙겨갈 수 있는 방법들 여러분들께서 함께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10분 남았네요. 10분 남아있는 동안에 빨리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다시 한번 집중해 주셔야 돼요. 저희 10분 안에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아주 큰
선물 2가지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또 우리 멘토님이 요즘 시장에서 가장 뜨겁고 핫하디 핫한 그런 와우. 섹터로 잡아오셨고요. 네. 그리고 이 타이밍 아주 황금적인 타이밍이라 여러분들 잘 잡아가시면 대박 수익률 만나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히든 종목부터 어떻게 공개해 볼까요? 네, 너무 궁금해요. 네, 멘토님 첫 번째 히든 종목 알려주시죠. 네, 오늘 첫 번째 히든 종목으로는 지금 아스코 관련해서 이슈가 뜨겁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관련주 중에서 골라봤고요. 사실 아스코뿐만 아니라 이 제약 관련해서 악해들이 이번 달에 몰려 있어서 제약 관련주들 다시 한번 시세 나와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달에 주요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FOMC 회의가 열릴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새벽에 이제 연준 위원들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제퍼슨 연준 이사가 이제 차기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보류할 수 있다라고 가능성을 시사를 하기도 했고요. 또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도 이 앞으로 발표가 될 물가 지표들을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이 금리 동결을 지지한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번 달 대형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이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 다시 한번 상승세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바로 내일 5월 고용보고서가 발표되는데 이 발표 수치에 따라서 관련주들 다시 한번 상승세 나와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 물가지표 FOMC 전까지 발표될 때마다 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히든 종목으로 이 제약 바이오 관련주 중에서 이 전문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고 있는 업체로 골라봤습니다. 네. 그래서 의약품 연구개발도 계속 지속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이 신제품 영양제까지 출시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키즈 중심에서 성인 대상 제품으로 라인업 확장에 나서면서 해외에까지 영양제들을 계속 출시해서 판매하고 있고요. 또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신약 출시에 따라서 주가도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1분기에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증가했다는 점에서 재무제표도 안정적이어서 추가적으로 다시 상승세 나타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 히든 종목의 차트 흐름 봤을 때 보시면 지난 4월 14일에 한번 최고점을 형성을 했고요. 지난 3월 16일엔 저점을 형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한 달도 안 돼서 바로 최고점까지 올라갔던 종목이고요. 지금 고점 확인하고 윗꼬리가 이렇게 달리면서 주가가 다 캔들이 내려왔어요. 차익 실현 매물이 이만큼 많았다는 흔적이 나타난 거고요. 그리고 이 다음 날에는 지금 작은 박스권 내에서 주가가 계속 횡보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거래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캔들의 움직임도 좀 느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구간을 소화를 한다면 이제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 이번 달에 다시 한번 상승세 나타나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도 네. 하고, 이 구간을 소화한다면 다시 전 고점인 10,000원 구간 부근에서 상승세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10,000원이 이제 단위가 바뀌는 라운드 피겨 구간이기 때문에 10,000원에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지금 주가가 아직 8,000원 밑에서 계속 거래가 크게 이루어진 구간에서만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10,000원 구간까지 충분히 다시 움직임 나와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래 대금도 계속 이날 한번 크게 실렸을 때 장대 양봉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또다시 거래량을 동반한 시세 나와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번 달에 가장 이슈가 몰려있는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중에서 첫 번째 히든 종목 골라봤습니다. 네, 네. 사실은 제약 바이오주가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나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은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네. 증가 추세를 타고 있다라고 하죠. 또 최근에는 신제품인 영양제가 새로 또 출시가 됐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지속적으로 신제품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고 이 와중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건 정말 이 종목 제약 바이오 중에서도 가장
가장 탄탄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겠는데요. 자, 이 종목 우리가 지금 멘토님께서 기술적인 분석까지 잡아주셨는데 지금 현 위치가 너무 좋다라고 합니다. 수급이 들어와 주고 있다는 건 시장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겠죠. 이렇게 제약 바이오 섹터에 지금 관심이 돌아 있을 때 이 차트상의 위치가 완벽한 이 종목 하나쯤 꼭꼭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히든 종목은요, 방송 중에 절대로 종목명과 타점 공개해드리지 않습니다.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여러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스캔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화면에 노란색 링크가 보이실 거예요. 해당 링크 클릭하셔서 우리 이미정 멘토님의 노란톡방 안에서 이 제약바이오주 실적 탄탄, 미래 성장성 탄탄, 여기에 차트적인 위치까지 완벽한 세 박자를 골고루 갖춘 히든 종목에 대해서 전략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는요, 히든 종목뿐만 아니라 우리 멘토님께서 주식에 대한 기초 교육 영상도 제공해 주시고요. 장전, 그리고 장중, 장후에 계속해서 대응 전략 꼼꼼하게 챙겨주고 계시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우리 멘토님께서 오늘 또 특별히 2개의 종목을 또 히든 종목으로 챙겨 오셨다고 해요. 두 번째 종목도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두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두 번째 히든 종목으로는 광고 관련주 중에서 골라봤습니다. 제가 고른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퍼포먼스의 마케팅 대행사이고요. 사실 광고 시장이 지난 1분기에는 좀 광고 시장의 축소 영향으로 부진한 실적을 시현을 했습니다. 1분기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매출액이 감소하지는 않았지만 8% 소폭으로 올라가준 모습이고요. 지난 상반기 이제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금융 광고주들의 물량 축소가 이어지면서 이익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반기까지 이 광고 시장이 점진적으로 회복하면서 추가적으로 실적도 상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지난 3월부터 해외의 대형 광고주들이 물량이 인식이 오는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작용을 할 거기 때문에 실적 앞으로 더욱더 기대가 되는 종목이고요. 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싱가포르에서 시장의 판매가 흥행이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실적의 상승 포인트로 작용할 것 같고요. 또 중장기적으로는 광고 시장의 회복뿐만 아니라 신제품 출시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상반기에 미미했던 이 실적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오늘 들고 온 광고 관련주 최근에 주가가 1분기에 실적이 미미했기 때문에 다 빠졌어요. 지난 5월 16일에 저점을 확인을 한 상태고 원래 지난해 12월에는 15,000원 구간까지 올라가줬던 종목인데 주가가 계속 우하향해서 지금 바닥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10,000원 구간에서 이제 바닥을 확인을 하고 현재 주가 11,000원 위로 올라온 상태고요. 그래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고 있는 흐름 나타나주고 있는 종목이고 주가는 계속 빠지고 있지만 거래 대금은 계속 실리고 있고 그리고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냥 장기적으로 순매수를 하기도 했고 또 최근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 중에서도 투신이 지속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이 최근에 이렇게 순매수세가 연속적으로 들어왔을 때는 주가가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나타나 줄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바닥을 확인을 한 상태고 이 부분에서 한번 지지를 받았고 이 부분이 13,000원 밑에서 한번 지지가 여기서 행보세가 나온 흐름이 그려지고요. 또 이 구간에서도 지지가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표시한 이 13,000원 구간까지는 다시 주가가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긍정적인 포인트로 확인을 해봤기 때문에 지금 광고 관련주들 하반기에 시장 점진적으로 회복하면서 이 기업의 주가도 상승 추세 나타나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두 번째 관련 종목 중에서 유망주 골라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히든 종목은 광고 관련주였습니다. 기관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종목인데요. 저점 확인 후에 지금 차트상에서 반등 구간에 진입해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6월 초에 잡아갈 수 있는 종목들 우리 멘토님께서 오늘 두 가지나 꼽아주신 만큼 오늘의 두 가지 히든 종목은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네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QR코드로 열려 있고요. 저희 방송 지금 1분 남아 있습니다. 1분 동안에만 열려있는 QR코드니까요. 지금 빨리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노란톡방 안에서는 히든 종목의 종목명뿐만 아니라 매수가 그리고 타이밍과 전략까지도 함께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이미정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열려있을 때 참여하세요. 아니면 또 일주일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요, 투자를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소식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도 수고해주신 우리 이미정 멘토님 네. 그리고 늦은 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